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은요 2020 금융권 공동채용 온라인 박람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카드사를 모셔봤습니다.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이렇게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업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성카드부터 간단하게 기업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삼성카드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하상수 프로라고 합니다. 삼성카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기업 소개를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기업 소개를 생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지금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제 인사 담당자가 기업 소개를 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 더 양질의 정보로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바로 받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정땡성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취업의 기준은 없겠지만 토익, 금융자격증 꼭 필요한지 아님 무스펙 자소서만으로도 서류 통과가 가능한가요? 네, 이거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금융자격증이나 토익, 사실 그 토익을 말씀하신 거는 토익 점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카드는 공인 그 어학 자격으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성적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토익 같은 것들은 사실 없어도 지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서류 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 점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사실 제 생각에는 서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 그리고 혹은 그 서류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벌과 학점이 중요한가요? 자격증과 기타 경력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 건 알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네, 학벌과 학점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 삼성카드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고요. 학점은 보이지만 사실 학점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 또한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사실 뭐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합격자들의 학점을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학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학점의 컷이 있을 것이다. 공개는 하지 않지만 최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점이나 학벌은 저희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직무에 대한 애정과 그 애정이 있다면 그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충실히 쌓아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분명히 가지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서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직무 면접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벌이나 학점 이런 것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기 카드사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예년과 달리 상반기 인턴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공채는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 예정 중이고요. 아마 채용 관련된 공고는 9월 중에 삼성 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규모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공고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채용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지방 채용도 하나요? 서울권에서만 채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지방 채용이라는 말씀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장이 물론 지점에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신입사원분들께서 입사를 하시면 거의 서울 본사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방 사업장에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하반기 채용 시 서울권에서 몇 명 정도 채용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보통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적절한 정보를 지금 당장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채용 직무 궁금해요. 영업 마케팅 채용하나요? 네, 직무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여기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약간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직 그 채용 규모라든가 채용 직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들은 9월 중에 커리어스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카드사 하면 영어 압박이 어마무시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사람마다 조금 그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영어 압박이 혹시 그 카드를 뭔가 이제 지인한테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카드를 뭔가 발급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압박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부서에는 상품팀을 제외하고는 뭐 딱히 카드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물론 이제 유치팀 같은 경우에 제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B2B 형태로 유치를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말씀하신 그 우려한 바가 왠지 제 생각에는 뭐 지인 영업이나 카드사를 제가 뭐 길거리를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카드를 발급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길거리 영업은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영업 압박에 대한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의 경우 카드사가 아닌 금융권 프로젝트 경험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디지털의 경우라고 하시는 것은 뭐 디지털 부분에 이제 지원하실 예정자이신 것 같은데 카드사가 아닌 금융권 프로젝트 경험, 뭐 구체적으로 이게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금융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금융권 프로젝트를 경험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융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카드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산업의 이제 프로젝트였어도 사실 금융권이라는 것을 뭔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굉장히 이제 대학생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그런 경험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업에 1년 경력이 있는 자, 업계 관련 자격증 3개 이상 보유자 중 어떤 이가 눈길이 가는지 궁금하고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험업에 1년 경력이 있는 자 사실 저희 삼성카 약간 질문을 잘못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뭐 자격증에 대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격증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 아니면 크게 소구력이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업에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나 아니면 그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 경험이 아예 없는데 혹시 금융 쪽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시나요? 이거 좀 약간 답정너 같긴 한데요. 금융 쪽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실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원자가 금융 쪽 관련된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대학생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그 금융권에 대한 체험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그런 것들은 회사 인사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금융권 인턴, 은행 공공기관 하는 것이 카드사 입사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금융권과 관련된 인턴, 그게 꼭 카드사가 아니고 은행이나 뭐 공공기관, 금융권과 관련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신 것들은 분명히 저는 플러스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관련 경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학교 팀 프로젝트도 서류 통과에 도움이 되나요? 네, 학교 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팀 프로젝트인지 조금 제가 이제 이 질문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지만 직무 관련된 경험들은 사실 저희가 엄청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직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질문 주셨던 영업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는 사실 영업 마케팅 관련된 것들은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꼭 삼성카드사가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에서 개최하는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을 해도 도움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그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그 팀 프로젝트를 이제 타인과 어쨌든 그리고 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인과 같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기술 아니면 그런 그 논리적인 구성 같은 것들을 분명히 그 이제 당시에는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가 나의 역할에 대해서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발휘했던 역량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어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할당받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나머지 질문들은 조금 잠시 뒤에 이어질 Q&A 시간에서 다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카드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HR 기획부 인사 담당자 송정현 과장입니다. 그럼 우리카드 채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슬라이드 넘겨 주시고요. 네. 우리카드 이제 4월 1일에 이제 2013년 4월 1일에 설립이 돼서 현재 분사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임직원 수는 지금 37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로 873명이 됐습니다. 2.3배 됐습니다. 예. 일단 우리카드는 뭐 기본적으로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카드 회사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뭐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출시하고 회원 모집하고 나아가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면 최근에 이제 캐피탈 사업도 크게 늘리면서 외부 채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쪽에 이제 투트 파이낸스라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뭐 작년에는 이제 27억 흑자를 냈고 올해는 뭐 상반기만 18억 흑자를 냈어요. 뭐 연말이 되면은 뭐 무난히 3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뭐 최근 5개년도를 보면 뭐 재작년보다는 이제 줄긴 했는데 이제 뭐 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나 뭐 코로나 사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 뭐 그 회사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젊고 그 작은 조직인 만큼 이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이 그래프가 이제 거의 핵심입니다. 이제 저희 그 회사는 지금 그 연령대를 보시면은 다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사실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통틀어서 우리나라 이런 회사가 없을 겁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38.1세인데 그만큼 이제 뭐 젊은 직원이 많고요. 사실 이제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정책이나 뭐 문화가 이제 결정될 때에도 아주 막대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그래서 우리카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스타트업 느낌이 나는 금융회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남녀 비율도 약속이나 한 듯이 반반입니다. 뭐 남초도 여초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없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직원분들 저도 뭐 요번에 이제 그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적 회사가 131개예요. 873명 중에 131개의 전적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는 순혈주의가 강해요. 사실 뭐 저희도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한데 이제 카드사는 이제 그 업계에서 전부 이제 베테랑들이 이제 이직을 해오셨습니다. 넘겨주시고 뭐 이제 직원 수도 이 보면은
거의 이제 하나카드 다음으로 이제 적죠. 사실 이제 직원 수가 적은 게 뭐 단점으로 이제 여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확실히 이제 본인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커질 회사에 가서 미리 근무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은행 출신입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카드사 분사를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카드사가 이제 분사를 하고 나서 이제 훨씬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카드사에 왔는데 뭐 지금 생각해도 그때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후에도 이제 뭐 계속 커 나갈 일만 남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우리 카드는 오시면 뭐 후회 안 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쭉 넘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이 보면은 이제 뭐 많은 뷰가 있죠. 뭐 한강뷰, 뭐 오션뷰, 뭐 남산뷰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경복궁 뷰가 있습니다. 이 약간 좀 과장을 하면 뭐 가끔씩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왕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이게 저희 사옥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밤에 뭐 이렇게 뭐 약주 한잔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있는 그 광경이에요. 약간 미래도시 빌딩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 어릴 때는 아니고 이제 그 취업 준비하면서 꿈이 이제 광화문에서 일하는 금융인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벌써 꿈을 다 이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 광경은 뭐 저희 회사에 오지 않아도 한 번쯤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광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뭐 전형 쭉 넘겨주세요. 네. 뭐 금년 뭐 채용 여부는 이제 뭐 아직 미정인데 뭐 과거에 이제 진행됐던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일반 부문하고 디지털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일반 부문은 전공 무관이기는 한데 뭐 디지털 부문의 경우에는 뭐 입사 후에 높은 직무 이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뭐 특정 학과를 뭐 우대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뭐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뭐 이렇게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뭐 서류 전형 시에는 이제 뭐 학점이나 어학점수, 수상 경력 등을 이제 저희는 다 보기는 해요. 뭐 이게 뭐 없거나 뭐 낮다고 해서 뭐 탈락시키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뭐 그 하나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두루두루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류 기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전형을 하다가 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오류 없이 정확히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쭉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차 면접, 2차 면접 다 통틀어서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합니다. 이게 아예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도 뭐 또 이렇게 뭐 배경이랑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그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안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저기 면접관 분들 앞에도 그냥 그 백지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께서 이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이제 적으세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블라인드로 1차, 2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벌써 7분이 지났군요. 네. 뭐 혹시 뭐 질문 사항이 그거는 뭐 이따가 할 거니까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BC카드 기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C카드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용 대리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채용 시즌 때마다 그리고 박람회, 학교 설명회, 상담회 다양한 좀 오프라인 현장에서 여러분들 좀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새롭기도 하고 이게 진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또 채용의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는 회사 소개 그리고 제도 설명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더 저희 회사에 대한 열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시거나 아직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본인이 어떤 점을 또 준비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기 전에 비전을 먼저 소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5년 아시아에서 제일 페이먼트 플랫폼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원래 비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냥 단순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제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저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조금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주인 중심, 소통 협업, 과정 본질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4가지는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간략히 좀 회사 연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5가지 은행,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제 신용카드 업무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다양한 고객사, 37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지불결제 산업의 리더가 되었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커버스 사업, 그다음에 금융 사업으로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규모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BC카드가 한국에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숫자로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연간 승인 건수는 53억 건, 굉장히 좀 큰 숫자죠. 그리고 가맹점도 315만 개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 카드 수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6,8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한 사람당 한 장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간 카드 발급량도 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카드 발행상 중에 37개사의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드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있는 카드들의 대부분 카드들 중에 한두 개는 BC카드에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은 정말 카드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입과 발행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매입과 발행 사업의 근본을 좀 탄탄하게 해서 현재는 커머스 사업, 그다음에 금융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좀 창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공헌 활동,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생활 지원, 문화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보답해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시면은 다양한 또 지원들을 받으시고 다양한 또 조기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멘토링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실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BC의 문화에 금방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워크 가이드라는 것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어떻게 보고하는 방법, 지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좀 가이드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또한 조금 자랑하고 싶은 점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스타일 프리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편하게 입고 온 것처럼 회사에 와 보시면은 반바지도 입고 다니시고 편하게 특히 여름철에 아주 시원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형식적인 거일수록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되게 체감을 해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고 편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좀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일의 능률도 굉장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 및 처우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가지를 갖춘 저희 BC인 저희에게 적합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채용 제도가 최근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공채 제도에서 수시 인턴 채용으로 진행을 올해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인턴십을 8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가지 포인트를 보시면은 수시로 진행된다. 그리고 직무별로 진행된다. 그리고 인턴십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원하실 때 인재 DB 등록을 별도로 체크해 주시면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직무나 동일 직무를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은 실무 면접, 임무 면접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역량 면접 그리고 직무 면접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저희의 짧은 강의가 아니라 짧은 설명 감사히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BC 카드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실 때 글 앞에 회사 이름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제가 먼저 준비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너무나 카드사는 정말 가고 싶어요. 다 못 가서 그런 거죠. 다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담당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뭐로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씩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카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독보적인 매력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사실 독보적인 매력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뭐 카드사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오고 싶어 하시는 거는 저희도 막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카드 담당자분께서 경복궁 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숭례문 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숭례문이 바로 이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진짜 저는 지리적인 이점에서 저희 삼성카드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야근을 해도 그 숭례문 야경이 딱 펼쳐진 그 숭례문 거기 이렇게 로터리를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가슴이 벅찬 느낌? 그리고 약간 삼성카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저희 회사 자랑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회사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 그런가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BC카드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저희도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라고 해서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근무 시간대인 10시부터 1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임직원분들께서 자유롭게 출퇴근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그게 무슨 뭐 독보적인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가 그냥 갖춰져 있는 거랑 그 제도가 굉장히 그 조직에 빠르게 스며들고 정착이 되는 거랑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가 그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한 이래에 이건 저의 체감인데 금요일 한 4시부터 5시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한산해집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좀 그 앞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근무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금요일은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 조기 퇴근을 하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직장인들 삶에서 약간 단비 같은 존재랄까.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장을 하자면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고 그런 제도가 허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임직원들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카드에 지원하셔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리고 여러분들의 워라밸도 지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는 어떤 독보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네, 삼성카드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저희도 이제 워라밸도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뭐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지 않은 야근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아예 그렇게 이제 못이 박혀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제일 큰 거는 아까 그 잠깐 그 발표할 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퀄리티예요. 이게 그 저희가 전적 회사를 쭉 보다 보면 그 회사를 딱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뭐 마트 업계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데 게임 업계에서도 제일 유명한데 이런데 출신의 분들이 다 와 계세요. 그래서 사실 직원분들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 인사 쪽에 와가지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그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그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이럴 때에 너무
그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업계에서 제일 베테랑을 저희가 모셔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각 업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만 다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입분들이 이제 오시면 만나게 되는 분들은 그분의 전적회사의 그 업계에서는 가장 뛰어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뭐 한마디 저는 사실 근무를 하면서 정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뭐 월급도 뭐 중요한데 뭐 사실 월급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정말 많이 배운다. 하루하루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구나. 이거를 진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BC카드 의원. 네. 두 분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자랑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장이 좀 자유롭다. 네, 이거는 진짜 어떤 그냥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장님조차도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라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전사적인 또 확산이 굉장히 빨랐고 사실 워라벨 굉장히 좋은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다른 카드사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카드의 프로세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카드를 뭐 발급을 원한다 특히 뭐 토스라던가 카카오페이라던가 이것도 저희 이제 고객사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카드 발급을 원할 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독보적인 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공통 질문이에요. 이번에 BC카드 담당자님부터 의견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금융권 취준생들 사이에서 카드사는 입사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점과 학력을 소문처럼 정말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 개인적인 좀 사견이지만 일단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 규모가 좀 어쨌든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비해서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판단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다 이제 모든 카드사에 적용되는 거지만 법적으로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자분들께서 지원하시는데 전혀 하등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지원자분들의 스펙 자체가 워낙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봤을 때 좀 약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경험도 해봤구나, 이런 경험도 해봤구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취업준비생 분들께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이었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참 그 알차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신입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게 사실 그 몇 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좀 약간 뚫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차원이라는 걸 이미 그 면접관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완벽한 스펙을 준비하기 전엔 난 안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그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승률을 높이는 데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를 가장 잘 그 홍보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삼성카드는요? 예. 아까 그 BC카드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다 취업의 문이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서 카드사는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약간 시스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약간 소위 말해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 내에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용 규모, 그러니까 회사 규모 인원수가 매출액 대비 인원수가 작고 그렇다 보니까 채용 규모도 조금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Q&A 저는 이제 회사 소개 대신 Q&A를 진행했었는데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이나 학벌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점이나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학벌이나 학점을 보고 평가를 하던 시절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과연 그 해당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지원하는 직군에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설령 그 전문성이 타인의 내 기준에 약간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든 찾아내 가지고 그걸 어필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점이나 학벌은 크게 지금 고려할 수 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요 공통 질문인데요. 아까 좋은 얘기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안 좋은 점도 좀 있잖아요. 예. 이번에 BC 카드 담당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또는 카드사에서 일한다면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미리 좀 고민하고 오는 게 좋다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단점을 좀 카드 업계 자체가 단점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 카드사 약간 공통의 어떤 조금 어려운 점이라면은 일단은 금융회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어떤 고객들과 밀접되어 있고 생활 밀착형 굉장히 금융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좀 제한도 많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들어와서 이제 뭔가 회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 카드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사실 장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단점도 물어보시겠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구내식당이 없어요. 예, 저희가 그 뭐 임차 건물이다 보니 구내식당이 없다 뭐 이런 거랑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은행계 카드사다 보니까 약간 은행하고 약간 그 근무 시간에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징검다리 휴일 이럴 때 못 쉬어요. 삼성카드는 쉬시죠? 저희도 징검다리 휴일을 뭔가 공식적으로 쉬진 않고요. 만약에 쉬고 싶으면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시고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점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뭐 요거 근데 이제 다른 그 전업계 카드사는 징검다리 휴일에 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요건 단점이 아니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 TMI를 하나 알게 되었네요. 예, 임차 건물에서 근무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카드는 어떤 점이 힘들까요? 저희도 아까 방금 이제 우리카드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구내식당이 존재는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식비 지원도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구내식당 관련해서 이제 매번 먹는 걸 동일하게 먹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 회사 주변에 워낙 회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패스를 하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제가 장점을 하고 소개드렸던 그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와 약간 결부된 거긴 한데요. 저희는 PC가 6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져서 일이 많은데 야근을 하려면 팀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서장님들마다 좀 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희 팀장님은 야근을 절대 불허하시는 팀장님으로 좀 유명을 하셔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저한테 그 제가 맡고 있는 일을 다 해내야 되는 게 약간 저는 사실 야근이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동기들하고 약간 수다도 떨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약간 조금 저한테 가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약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단점,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희 회사가 좀 약간 그런 단점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런 거. 야근이 조금 어렵다. 야근을 하고 싶. 이거 약간 저희 자랑 같은데 저는 실제로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단점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팀장님 뒷담화 한다고 어떤 친구가 웃고 있습니다.
아, 네, 팀장님 뒷담화 자랑이죠, 사실. 팀장님 예. 보고 계신가요? 지금 팀장님 뒷담화 한 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가끔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간혹 요청을 드리면 야근 결제 좀 해주세요, 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카드랑 우리카드랑 이렇게 찝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카드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카드사가 직무를 특정하지 않고 뭐 일반, 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뽑는데 이유가 있나요? 반면에 삼성인 경우는 제휴 영업 직무만 위주로 뽑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성카드부터. 아, 예. 저희 좀 먼저 설명 좀 드리면 제휴영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제휴영업 직군을 채용을 한 거는 작년 하반기 채용 때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 영업 마케팅이라는 직군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 직군명을 이렇게 뭔가 변경이 되고 약간 제휴영업이 뭔가 신설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업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지원자분들 혹은 이제 지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사전 Q&A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업 압박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지원자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B2C 영업을 하는 회사는 B2C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CX사분들께서 들어오면 보통 이제 제휴를 기반으로 B2B 기반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직군 어감에서 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영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업이 아닌데 영업 마케팅이라고 해놓으니까 영업 직군은 사실 기피를 하려는 성향들이 좀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제휴영업이라는 직군을 신설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휴영업 직군은 약간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카드에서는 이렇게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뽑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일반으로 나눠서 뽑는 네네네.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 직무로 들어오면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사실 뭐 디지털 직무로도 그 일반 직무로 들어와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뭐 인사 쪽에서 이제 뭐 관리를 할 때에 어쨌든 디지털 직무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런 그 배경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그런 그 앞으로 이제 그렇게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싶은 이제 의지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더 잘 밀어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그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들어와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디지털 직무로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인사 상담을 통해서 또 뭐 그 들어온 직군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이 배울 때와 또 이제 필드를 경험할 때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그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 들어올 때의 그런 그 직무의 그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직원분께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직무를 가졌을 때 더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회사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BC 카드 질문이에요. 예. 상반기에 RM 직무에서 면접 탈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혹시 RM 직무에 대한 신입이나 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그 지원해 주셨던 직무 자체가 리스크 모델링 직무인데 굉장히 이제 카드사에서도 많이 필요한 직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필요한 직무인데 현재는 뭐 추가로 그 채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일단은 아마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직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때 지원해 주셨을 때 저희 인재DB에 등록을 해주셨다면은 만약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요 우리 인사 담당자분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드사 하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카드 관련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나는 카드사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산업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었나요? 예, 삼성카드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입사한 지 7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단군 일에 뭐 최악의 실업난, 뭐 그 취업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저희 때도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13년 하반기 공채 때 지원서를 한 119개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는 좀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만큼 저는 되게 간절하게 했었는데 뭐 전반적인 제가 이제 취업을 했던 그런 스토리를 카드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지. 네. 예. 일단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되게 전방위적으로 저는 아까도 제가 직무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산업군보다 직무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산업군은 그때 이제 제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면접 스터디도 하고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타겟으로 했던 건 직무였습니다. 어떤 회사를 지원하던 간에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으로 입사를 했는데 영업 마케팅 직무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회사는 경영 지원하고 저 회사는 마케팅 지원하고 저 회사는 뭐 다른 직군 지원하고 이렇게 뭔가 중구난방으로 돼버리면 약간 제 스스로도 저한테 자신이 없어지고 그 회사에 저를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사실 면접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격할까 말까 한 굉장히 어려운 관문인데 그렇게 뭔가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직무를 교차해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팁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놓고 사실 카드사만 뭐 준비해서 지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좀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간절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간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뭐 가능성은 많이 열어두되 어쨌든 내가 밀고 나갈 뭔가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직무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카드 담당자님께서는 취업 준비하실 때 어디 카드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서 일하는 금융인이 되고 싶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이제 은행으로 처음에 왔어요. 우리 은행으로 와가지고 뭐 이제 우리 카드가 분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지금 질문을 듣고 이제 그 답변하실 동안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는 직무를 한 가지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예, 지금 생각하셨던 게 오늘 처음 뵙는데 다 똑같고 그러니까 뭐 압축하면 그 스터디를 통한 자신감 배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120곳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60곳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터디 이게 그 취업 준비라는 게 이제 스터디를 하면 항상 이제 스터디마다 그 취업 준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전 거기서 정말 많이 이제 도움을 얻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어쨌든 관심사가 똑같다 보니까 스터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그냥 그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서 이제 하는 얘기도 다 결국에는 취업 준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면접을 하는데 그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은행, 보험, 뭐 증권, 뭐 그때 당시에 카드사는 안 썼던 것 같고 뭐 다른데 뭐 건설 뭐 되게 여러 곳 다 썼어. 뭐 제약 영업 이런 것도 쓰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 시대의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관통하게 되는 그런 답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가 면접 때 답변했던 거는 거의 다 스터디를 할 때 이제 공식 그 아젠다로 했던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잡담으로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서 그 답변을 원활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PC카드. 네. 저의 그 개인적인 얘기부터 하자면은 사실 저는 카드 사는 준비는 특정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건설 회사가 가고 싶었고 뭔가 이제 그냥 해외 나간다는 뭔가 로망 같은 건설 현장에 나간다는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건설 회사를 막 준비도 하고 인턴도 건설 회사에서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취업 준비를 꽤 오래 했던 편이에요. 1년 반, 2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몇백 개씩 넣어서 떨어지고 골방에 누워가지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슬픈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BC카드 저 한 서류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이제 합격해서 들어오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사실 카드 회사만 준비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결단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다양한 아까 삼성카드 담당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무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명확한 목표는 있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서류를 통과하고 아니면 서류를 지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을 진행하거나 할 때 보면은 회사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이나 파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직무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이 회사에 그 적용시킬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내서 내가 그 면접관들이나 서류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어필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지금 대부분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드사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하진 않았고 전체적인 직무를 맞춰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또 예리한 직무를 하나 해줬어요. 우리 카드를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요? 일반 네. 일반 직무로 이렇게 뽑게 되면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뭐 마케팅으로 갈지 채권으로 갈지 리스크 관리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거를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제너럴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면 되는지 그게 항상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전자죠. 예, 난 제너럴한 사람이야라는 게 어렵죠.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고민의 깊이를 쉽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그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면접관이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낮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이 직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 직무가 나의 성격에 이렇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뭐 합격을 한다면 이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개하는 그 논리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 녹아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어떤 답변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뭐 면접에서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죠. 예. 예, 이번에 공통 질문이긴 한데요. BC카드 담당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선택지예요. 네. 네. 동종업계 인턴 경험, 그러니까 네. 동종업계 카드사 인턴 경험 혹은 같은 직무 인턴 경험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이나요? 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가 유사 직무 인턴 경험이냐 아니면 카드사의 인턴 경험인 거냐? 사실 뭐 굉장히 좀 답변하기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는 1순위는 카드사에서 했던 직무 경험을 먼저 우선을 쳐주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때 인턴 경험이 어떤 거를 했는지가 실제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도 본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거를 새로운 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있으면은 사실 첫 번째 그 카드사 인턴이 더 우선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직무에 대한 인턴 경험이 좀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사실 카드사 하면 분석 직무들 있고 이제 빅데이터 직무가 있잖아요.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직무들인데 이런 선입견들을 좀 갖고 있어요. 석사 아니면 안 된다. 예, 석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허와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삼성카드 담당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석사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석사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석사나 학사나 저희는 뭐 차별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면 신입사원 처우를 하는 게 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우려하시는 바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직군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군이기도 하고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전문성을 좀 요하는 직군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석사는 아무래도 그 학사보다는 전문성이 좀 더 있으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석사랑 학사랑 동일하게 경쟁을 하면 석사한테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석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뭐 결론을 지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채용 전형간에 석사랑 학사랑 구별해서 뭔가 이렇게 따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일단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데이터 분석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설정하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그 학문적인 지식이나 그 실무적인 지식이 학사분들보다 뛰어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일 수 있는 게 사실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나 그런 나의 분석 역량을 지면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무슨 분석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석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분석에 대해 그 분석 역량을 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 그 지원하시는 시점에서 석사 지원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이제 발휘를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사실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군에 앞으로 이제 나의 커리어 패스로 이렇게 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그 관련된 경험들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본인이 얻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면 학사랑 석사랑 크게 저는 그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사 데이터가 공개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석사분들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지, 데이터를 실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데이터를 실제 핸들링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드 담당자님도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맞는 말이고 하시니까 저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학사 이제 졸업하신 친구들이 내가 빅데이터 직무를 간다 하면 요즘에 사설 교육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 사설 교육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 교육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설 교육을 받나요? 빅데이터 교육 6개월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툴을 다루는 걸 네.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이제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만큼 그 배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면접을 뭐 할 때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면접이라는 게 이제 면접관의 눈을 보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감이 연결되는 거죠. 그걸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나은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까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미지수인 건데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석박사 뭐 내지는 그러니까 아까 사실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이제 그 연결되는 건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건데 석박사 이상은 그 툴을 잘 다룰 뿐이지 그 도출된 결론을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석박사라고 하더라도 와서 더 잘 크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아무 뭐 이게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많은 현상들을 보고서 이제 공통된 그 결론을 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면 사실은 뭐 학사여도 뭐 전혀 뭐 핸디캡이 없다. 이거 사실 핸디캡이 아니라 학사가 당연한 거죠. 석박사가 거의 없죠. 또 신입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석박사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전혀 아니에요. 신입이니까 예. 네, 좋습니다. 네, 그 AI 빅데이터 직무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인재상 관련된 질문을 제가 공통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카드사 관련돼서가 아니라 각 회사별로 맞춤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반은 좀 보여주기식인 경우도 있거든요. 인사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런 인재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숨겨진 인재상에 대해서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카드부터 할게요. 저부터 항상 좀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핵심가치 그 네 가지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한 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은 그게 IT 직원들을 통해서 뭔가 웹페이지를 통해든지 앱을 통해서든지 뭔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어쨌든 그 끝까지 표출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하고 어떻게 좀 바쁘시겠지만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게 그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그들이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시고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카드는 어떤가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책임을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건 책임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책임의 범위도 또 어디까지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뭐 책임감 있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사고라는 건 한 번 일어나면 또 엄청나게 이제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호기심이죠. 이제 금융 전체적으로 봤을 땐 책임감이지만 카드사는 호기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제휴영업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저는 원래 제휴영업을 하다가 이제 뭐 상품 개발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사팀으로 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렌탈 쪽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뭐 제휴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그 업계를 빠삭하게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어떤 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호기심이 있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호기심이 없고 그냥 뭐 저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말면 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뭐 제휴영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데이터를 볼 때에도 이건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쭉쭉쭉쭉 커요. 근데 이제 그 호기심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디죠. 예.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당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삼성카드의 숨겨진 인재사항, 저는 이게 삼성카드 안에 이제 와서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이상하게 되게 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이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힘들어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끝끝내 잘 마무리를 짓고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책임감, 능력,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들 대부분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순간도 많고, 아까 BC카드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권은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법적인 규제도 있고요. 뭐 이제 약간 다른 종류의 규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제에 봉착하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약간 진짜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내가 조금 여기서 힘을 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희한하게 저희 그 삼성카드 조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해결해서 치워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끝까지 일을 하시는 게 아마 삼성카드 조직원분들을 제가 관찰한 그런 인재상일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되게 뭐 그 지원자분들이 느끼기에 되게 좋은 말 갖다 써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저희 기업 홍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카드는 되게 다양성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제너럴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개성, 나만의 무기, 나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지원자들을 선호하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입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 나만의 그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개성이 뭐 밑도 끝도 없는 개성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개성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성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앞으로 채용 준비하시는데, 입사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회사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카드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리스크 관리의 경우 일반 직군 내 위치에 있는데 디지털 직무에서 CB 개발을 진행하는 팀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직무에서 CB 개발을 진행하는 진행팀이 있나요? CB 개발이요? 네네. 외부 평가 모형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카드사 혹은 해당 회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거 하나만큼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PC카드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수시 인턴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채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인턴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면접에 아쉽지만 정말 미미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한테 다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제 제일 좀 자세하게 써드렸던 부분이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너무 급하게 쓰다 보고 너무 많은 이제 회사들을 이제 막 쪼달리는 시간에서 막 쓰다 보니까 그 본인의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들을 좀 잘 정리를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역량을 갖춘 사람인데 정말 자기소개서에는 그것만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고 좀 이렇게 시간에 굉장히 촉박하시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좀 추천드리는 게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읽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항상 좀 남이 뭐 부모님이든 좀 부끄럽겠지만 친구든 스터디를 가서든 또 남이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고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겠지만 그렇게 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좀 판단을 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드는요? 사실 제가 요 준비를 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기소개서 다른 분이 읽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거 혹시 카메라에 나오나? 네. 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우리 은행 지원할 때 캠퍼스 리크루팅 하면 이제 그 대기표를 줘요. 그때 이제 1번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그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송정현 지원자는 우리 은행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제가 뭐 금융권 스터디도 했고요. 뭐 학점도 뭐 이렇게 맞춰놨고 뭐 이러면서 뭐 토익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걸 코팅했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캠퍼스 리크루팅 때도 먼저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1번 대기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면접관님들의 동공이 커지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시각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제 친구 또 하나도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제 그 나왔던 그 CMA 카드 그걸 이제 줄줄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그 증권사 임원께서 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거를 딱 이제 그 고리로 다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딱 꺼냈더니 쭉쭉쭉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임팩트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말은 굉장히 이제 그분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런 걸 준비해온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이후에도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꼭 준비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꼭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열정이 시각으로 드러나니까 정말 더 그렇죠,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 이 박람회도 순번을 나눠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뭐 1위라도 표시를 하고 있으면 캡처라도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삼성카드 담당자님은요? 네, 일단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뭐 리크루팅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그 소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 지원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지원자 여러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 저는 항상 지금까지 계속 Q&A를 하면서 일관된 주장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에 대한 그거 계속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식상하셨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거듭 강조해도 약간 저는 부족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에 대한 그 이해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되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사실 뭔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이나 어떤 회사에 지원하기 이전에 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셔서 나를 조금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시간에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채용 전형 그리고 앞으로 뭔가 지원하시는 데 권장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카드사 설명회가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또 하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